있었던 사건이에요. 김 씨는 클럽 안에서 성추행 당하던 여성이 자신에게 의지해 몸을 피하자 난데없이 직원이 끌고 나와 때리기 시작했다고 주장합니다. 클럽 내 성폭행과 물뽕 사용, 클럽과 경찰 간의 유착 의혹이 내사 대상입니다. 이런 가운데 당시 클럽에 있었던 여성 2명은 김 씨에게 성추행을 당했다며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침묵으로 일관하던 승리가 자신의 SNS에 올린 글입니다. 클럽 홍보 담당 사내 이사였을 뿐 경영과 운영에는 관여하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또 지난해 11월 폭행 사건 당시 현장에 없었고 마약 논란도 알지 못했다며 필요하다면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해명했습니다. 보도되고 있습니다. 영상 속 여성이 이른바 물뽕으로 불리는 마약에 취한 것이라는 소문까지 돌면서 경찰이 사실관계 확인에 나섰습니다. 소설 위대한 개츠비에서 나오는 성공한 젊은 사업가인 주인공의 이름을 따 승츠비라 불렸던 가수 승리. 범죄의 온상으로 지목된 버닝썬과 이곳을 둘러싼 의혹에 얼마나 깊이 관여돼 있는지 명백히 밝혀야 한다는 요구가 거셉니다. 드러나 있는 저 단톡방의 대화 내용 자체가 팩트다라고 한다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충격인데 네. 아까 정준영 씨가 강간했네 크크 이 부분은요 본인이 아니고 또 다른 남성 연예인이 한 행위에 대해서 네. 성관계 영상을 찍은 거예요. 근데 플래시를 켜고 찍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성은 지금 기절한 상태 아니냐. 살아있는 여성의 영상을 보여달라는 요구까지 하면서 강간했네 크크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범죄자가 있을 여지를 지금 드러내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정준영 씨가 핵심에 서 있긴 하지만 정준영 씨가 올린 것으로 지금 이제 얘기되고 있는 전원되고 있는 10명의 이제 동영상 외에도 다른 남성 연예인도 자신들의 성관계 동영상을 스스럼 없이 보여주고 공유하면서 이 수많은 여성에 대한 피해가 지금 더 번질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정 씨는 휴대전화 여러 대를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휴대전화별로 용도가 다를 수 있다는 의심을 살 수 있는 대목입니다. 한때 진한 우정을 자랑했던 정준영의 연예계의 황금 인맥들. 이제는 줄줄이 단체 대화방의 늪에 빠져 허우적대고 있습니다. 경찰은 지금까지 버닝썬 관련 마약 혐의로 모두 82명을 입건해 11명을 구속했지만 조직적 유통 여부는 아직 밝혀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클럽 내 마약 판매책으로 알려진 중국인 직원의 영장이 기각됐기 때문에 이 대표에 대한 조사는 더 중요해졌습니다. 버닝썬 사태의 정점, 가수 승리에 대해 경찰이 수사를 일단락짓고 사건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지난 1월 말 전담 수사팀을 꾸린 지 5개월여 만입니다. 승리에겐 성접대와 성매매, 횡령 등 모두 7가지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앞서 검찰은 윤 총경에게 직권남용 등 4가지 혐의를 적용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지만 법원은 혐의가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무죄를 선고한 2심을 깨고 일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와 증거인멸 교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2천만 원과 추징금 300여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육군 보통군사법원은 승리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주요 혐의는 해외 투자자 성매매 알선과 원정 도박 등 9가지였습니다. 군사법원 재판부는 1심 선고를 진행하며 9가지 혐의를 모두 인정했습니다. 여성을 집단 성폭행하고 불법 촬영 동영상을 유포해 실형을 선고받은 가수 정준영 씨가 19일 전남 목포교도소에서 형기를 마치고 출소했습니다. 그러나 성범죄자 정보 열람 시스템인 성범죄자 알림이에서 정 씨의 정보는 확인이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승리의 근황이 담긴 영상이 게재됐습니다. 영상 속 승리는 연회색 재킷에 선글라스를 낀 채 한 인물의 생일 파티에 참석해 빅뱅의 히트곡 뱅뱅뱅을 부르고 있습니다. 일각에선 말레이시아계 갑부의 생일 파티장이라는 추측이 나오는 상황입니다.
2019년 한국을 충격에 빠뜨린 버닝썬 사태를 다룬 BBC 다큐멘터리가 새롭게 공개되었습니다. 이 다큐멘터리는 가수 정준영의 불법 처형 사건을 비롯한 여러 K-팝 스타들의 성추문을 다루며 특히 경찰과의 유착관계 및 사건의 은폐 시도에 대해 심층적으로 파헤쳤습니다. 더불어 걸그룹 카라의 구하라, 경찰과의 유착관계를 밝히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사실도 알려졌습니다. 그녀는 최종훈이 기자에게 사실을 말하도록 설득했는데 이를 통해 경찰총장이 경찰 윤규근임이 밝혀졌습니다. 그런데 몸싸움 직후 남자친구는 구 씨에게 두 차례 동영상을 보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하나는 30초 분량, 하나는 8초 분량이었는데요. 이 영상을 보고 구 씨는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일전에 찍어둔 두 사람의 은밀한 동영상이었거든요. 결국 구 씨가 무릎을 꿇고 영상을 유포하지 말아달라 사정하는 장면이 한 연예 매체를 통해 공개되기도 했습니다. 구하라 씨 측은 국내뿐 아니라 영어권, 중화권 네티즌들도 각각의 언어로 충격적이라는 반응을 쏟아냈습니다. 특히 해외 네티즌들은 강간과 성매매, 불법 촬영 혐의에도 단지 몇 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는 사실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며 놀라워했습니다. 한 누리꾼은 여전히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이 충격적, 제대로 된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게 화가 난다. 한국은 법체계 좀 진지하게 손봐야 할 것 같다 등 반응을 보였습니다. 우리나라 형법상으로 성범죄 중에서 가장 중요한 형벌은 특수강간의 경우인데 이거는 흉기나 또는 2인 이상의 합동으로 강간한 경우인데 이 경우에는 무기징역까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해외처럼 뭔가 성범죄자들에 대해서도 무기형뿐만 아니라 사형까지 도입을 해야 된다라는 주장도 있고 그다음에 신체에 직접적인 고통을 가하는 방법, 네. 망신을 주는 방법 뭐 이런 것들이 시행되고 있는데 실제로 뭐 중국 같은 경우는 아동 성폭력 성범죄 같은 경우는 사형을 하고 있고 또는 예멘이나 이런 데는 마찬가지로 공개 처형을 하고 있고 예. 이란도 마찬가지로 공개 교수형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도 있고 또 미국 같은 경우에는 성범죄자의 집 앞에다가 팻말을 붙여요. 여기 성범죄자 사는 집이다라고 붙이고 차량에도 스티커를 붙여요. 네. 성범죄자가 사는 차량이다. 이렇게 해서 주변 사람들이 성범죄 당하지 않도록 이렇게. 구하라의 휴대전화 등이 사라진 절도 사건은 2020년 1월 14일 새벽 12시 15분쯤 발생했습니다. 구시의 청담동 자택에 한 남성이 침입해 개인금고만 훔쳐 달아났는데 고가품은 손대지 않은 채 개인금고만 들고 간 이례적 사건이었던 탓입니다. CCTV 영상 속 신원 미상의 남성은 신장 175cm 내외의 안경을 착용한 모습이었고 범인은 집 안으로 침입하기 위해 고인이 살아있을 때 설정해둔 비밀번호를 눌렀습니다. 비밀번호가 맞지 않자 2층 베란다를 통해 집 안으로 침입해 가로 세로 약 30cm 수준의 개인금고만 훔쳐 달아났습니다. 다른 고가품은 전혀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취소했습니다. 구속되기 전부터 본인은 사실 가수 활동보다는 사업을 더 하고 싶어 했거든요. 글로벌 사업. 물론 그 방향이 너무나 잘못되고 범죄로까지 했지만 그 사업을 계속 하려고 지금도 노력을 하고 있다고 들었고요. 또 거기 연예인 중에 한 명은 해외로 이민을 준비하고 있다고 들었어요. 해외로 이민을 준비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